사실 연기하는 여성분들 많은 거 모르셨죠? 우리가 사실 이제 페니스 크기가 뭐 100%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만족감이 있어서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는 생각하는데요. 근데 심리적인 요소로만은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 다음 산부인과 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여성분들이 오르가즘을 느끼는 경로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질 안쪽으로 삽입이 됐을 때 지스파 쪽이 자극이 되면서 오르가즘을 느낄 수도 있고요. 또 이제 바깥쪽으로는 클리토리스 자극을 통해서 오르가즘을 느끼게 되긴 합니다. 근데 이제 여성분들 중에서 모두가 다 이 남성분들처럼 설정이 돼서 오르가즘을 느끼는 것과 동일하게 모든 여성분들이 느끼는 거는 아니에요. 들으실 정도가 아니고요. 사실 연기하는 여성분들 많은 거 모르셨죠? 은근히 있습니다. 그리고 연기에 지쳐서 저희 병원을 찾아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성관계를 할 때 남성분도 마찬가지지만 여성분들도 파트너의 만족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 만족도를 위해서 내가 정말 오르가즘을 느끼거나 절정의 느낌이 없더라도 파트너를 위해서 좀 연기를 하시는 분들이 제법 많죠. 남성분들 중에서는요, 파트너가 만족할 때까지 정말 사정을 계속 참고 계시는 분도 있어요. 파트너가 만족하고 오르가즘을 느꼈다 이 정도가 될 때까지는 사정을 본인이 계속 참으면서 막 속도 조절을 하셔서 나중에는 저희 환자분들 중에 1시간 반 동안 참는 남성분들도 있어요. 대단하죠? 지금 입이 쩍 벌어지시는데요. 그래서 그 파트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남성분들이 정말 여성이 오르가즘을 느껴야지 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몇 번은 참으시지만 계속 그게 매일 부부관계에서 반복된다면 그때는 약간의 또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도 연기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파트너가 성적인 자존감을 유지시켜 주기 위해서도 당연히 약간 본인이 그만큼의 즐거움이 없더라도 파트너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나 정말 좋았다고 얘기할 때도 있고, 그런 거를 몸으로 표현하고 관계가 오르가즘을 충분히 느끼고 행복했다고 말해줄 때도 있죠. 저희 병원에 모형이 있는데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모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 이제 페니스 크기가 뭐 100% 결정하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여기랑요 이쪽이랑요 같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는 뭐 테크닉 중요해요. 그리고 배려하는 마음 당연히 중요하죠. 뭐 다 중요하긴 한데요, 이게 서로 속궁합이 맞아야 된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이제 배려심이라든지 어떤 성감을 더 자극해주고 서로 알게 되는 과정도 중요하기는 한데, 사실은 남성분의 페니스 크기가 생각보다는 뭐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이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너무 얇거나 짧은 경우는 여성들이 이거 만족감을 느끼는 게 확실히 조금 떨어지시는 것 같아요. 크기도 여성의 만족도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심리도 물론 많이 작용을 해요. 저는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이 훨씬 더 이제 만족감이 있어서 심리적인 요인이 크다고는 생각하는데요. 내 몸이 느끼고 어떤 물리적인 마찰이나 삽입되는 정도, 그 다음에 내가 더 좋아하는 어떤 성감 부위가 자극이 됐을 때 그때도 만족감이 올라가긴 하겠죠. 근데 심리적인 요소로만은 안 돼요, 여러분. 아시죠? 글쎄요, 제가 우리 환자분들과 대화하면서 알게 되는 개인적이거나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우리가 서로 얘기를 하는데, 정말 XY는 좀 심플한 게 특징이잖아요. 그래서 남성들은 제가 볼 때는 그렇게 좋게 얘기하면 의심하지 않아요. 여성분들이 좋다 하고 뭐 즐거웠다 얘기해주고 몸으로 조금 더 표현해주고 하면 잘 믿고 내가 정말 잘했구나 라고 자신감 뿜뿜 하시는 것 같아요. 그게 다 100%는 아니겠죠? 여러분, 이게 우리가 평생 연기를 하면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연기라는 게 상대를 처음에는 배려하고 이런 마음으로 하지만, 이렇게 이제 성생활에 있어서 나의 은밀한 부분을 나누고 원초적인 이런 행복감을 계속 연기로 메꿀 수는 없거든요. 어느 순간은 사실 현타가 와요, 우리 환자분들이 보면. 그래서 더 이상은 못하겠다 이러고 저희 병원 찾아오시긴 하죠. 내 몸이 도대체 어떤 부분에서 불만족하고 또 만족하시는지 상의를 해보시고 저희 병원에서 검사나 이런 걸 토대로 정보를 드리고 또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은 개선해 가시면 파트너랑 관계가 연기가 아닌 진정으로 만족감으로 표현하실 수 있을 때가 오실 수도 있습니다. 남성분들 중에서는요, 진짜로 여성들이 페니스가 삽입이 될 때만 되게 이제 만족스럽고 그 성관계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는 부분들도 물론 있지만, 전이가 굉장히 여성분들한테는 중요하고, 성감대가 여성분들 중에서는요 사실 질환의 지스팟보다는
클리토리스 자극이나 가슴 이제 유두 자극이 훨씬 더 많이 자극이 되고 흥분도가 높아진다고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여성분들하고 남성분들이 절정에 올라갈 때 12분의 차이가 나시는 거 아시나요? 그래서 여성이 훨씬 더 절정이 될 때까지는 시간이 더 많이 걸려요. 그 부분을 남성들이 뭘로 더 채워줘야 될까? 전이로 채우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성분들이 각자의 이제 현관 부위가 더 예민하고 내물을 좋아하는 부위가 다르긴 하지만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터치해서 전이를 해주고 우리가 성생활을 한다면 둘 다 만족도가 굉장히 올라가실 것 같아요. 솔직하다 그래서 심각한 건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제 중년이군 또 노년기에도 남편이랑 아내분이 되게 즐겁게 성생활을 하시는 분들을 봐요. 그 나이가 돼보지 않았을 때는 정말 되게 부럽고 존경스러울 때도 있는데요. 성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좀 외설적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금기시되고 이렇게 부끄러워하고 이런 부분이 될 수 있는데 뭐 파트너랑 나랑 정말 아무도 모르는 둘만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조금 부끄럽고 처음에는 이제 망설여지긴 하지만 잘 지내시는 분들을 보면요, 되게 재미있게 표현해서 위트 있게 서로 즐겁게 얘기를 나누셔요. 그래서 어떤 부위를 할 때도 닉네임을 붙여준다던가 둘만의 사인을 해놓고 관계하고 싶은 날 표시를 해놓는다던가 자기들만의 신호를 만들어 놓거나 되게 재밌게 얘기를 하시면 좀 더 솔직하게 얘기가 더 잘 이끌어 가고요. 서로가 개선하고 싶은 거, 약간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성 기능이 좀 떨어지긴 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상대방에게 자존감이 떨어지지 않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얘기를 해주시면 상처받지 않고 서로 개선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가시더라고요. 그런 관계가 진정으로 좋은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연기하기 싫어서 저희 보면 오시잖아요. 연기 그만하고 싶어가지고 한 분 오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환자분이랑 레이저 시술은 어떤 건 1시간 반 정도가 걸리거든요. 진료를 할 때 우리 환자분과의 대화도 나누고 또 시술을 할 때 이제 레이저 시술이나 이런 것들이 사실 아프지 않아서 수면하시지 않고 깨서 그냥 서로 얘기하면서 할 때가 많거든요. 이런 시술 과정 중에도 우리 환자분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 환자분이 정말 이제 이 성생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게 되고 환자분의 성향이라든지 파트너 성향도 같이 이제 막 얘기를 나눌 때가 있어요. 그런 얘기를 나누면서 우리 환자분한테 더 어떤 식으로 파트너한테 다가가야 될까 이런 거를 정신과 상담을 해드릴 때가 있어요. 환자분의 취향이라든지 또 파트너가 어떻게 생각하고 우리 환자분한테 어떤 식으로 대화를 하는지를 저도 좀 들어보고요. 제 나름대로 저도 이제 뭐 50이 넘게 이제 살았고 그동안 이제 한 25년 이상의 이제 의사 생활을 하면서 환자분들을 보셨을 때 이제 변화를 저희도 보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제 나름대로의 좋은 솔루션을 약간 드리면 어떤 분들 우시는 분도 있어요. 그리고 다시 그 시술을 하시고 또 1년 뒤에 관계가 좋아져서 또 뵙게 되면 저희도 이제 산부인과 의사로서 되게 보람을 느끼게 되죠. 남성들은 사춘기 때부터 서로 이 크기에 대한 강박관념이 조금은 있지 않나요? 서로 어쨌든 이게 크기에 대해서 장난스럽게도 얘기를 하고 이미 뭐 좀 상위권에 드신다 생각하면 굉장히 자신감이 좀 많이 있고 그리고 약간 왜소하다고 생각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성생활을 안 하려고 하시는 분도 있는 것 같고요. 또는 그걸 극복하기 위해서 굉장히 테크니컬한 부분을 연구를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그렇게 연구를 해서 여자친구한테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굉장히 하시는 경우도 있고 정말 의학적인 또 의느님의 도움을 받으셔서 확대수를 하시게 되는 경우도 있고 뭐 주관적이고 약간 상대적인 거라 남자분들한테 무조건 사이즈에 너무 또 집착하면서 지내시는 거는 정신건강에 좋지 않은 것 같고요. 모든 게 다 속궁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파트너를 만나서 성생활을 어떻게 하느냐는 정말 1대1 맞춤이에요. 프라이빗하게 관계를 형성하는 거는 평균적인 거를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거든요. 나한테 잘 맞는 파트너랑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고 육체적인 만족도도 되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하고 성생활을 같이 하는 파트너끼리 육체적으로 조금 더 내가 좋아하는 포인트를 찾아서 애무나 사랑을 나누는 그런 행위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하면 남성분들한테는 크기가 너무 차이가 많이 나면 어떤 영향을 줄 수는 있겠지만 그게 다는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용기를 가지세요. 많은 여성분들이 이게 성생활에 있어가지고 오가즘을 본인이 못 느낀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진짜 한 30%나 돼요. 근데 이제 교과서적으로 우리가 여성들 중에서도
오르가즘을 못 느끼는 분들이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이 사실은 5% 미만이세요. 생각보다 많지 않은데 우리나라 분들은 훨씬 더 많이 못 느낀다고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파트너를 위해서 또는 내가 좋아하지 않으면 너무 상처받을까봐 아니면 내가 좀 매력적으로 보이지 않을까봐 조금 더 뭐 신음소리를 크게 낸다던가 더 모션을 하고 오르가즘을 느낀 척하고 거친 숨소리를 일부러 내시는 분도 있거든요. 연기를 배려하는 마음으로 어느 정도는 하시면 좋겠지만 그렇게 해서 관계를 할수록 서로의 몸에 대해서 알아가면 잘 맞는 포인트를 찾아내서 사실은 결국은 연기가 안 되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서로 배려하는 마음으로 처음엔 할 수는 있겠지만 그게 매번 되면 사실 여성분들이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연기는 배려하는 마음으로 한 번씩 할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지속되지 않도록 저의 도움을 받으실 수도 있고 파트너와 잘 상의하셔가지고 더 만족감 높고 또 연기가 아닌 진짜 행복한 만족감을 느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질성형 수술을 하게 되면 파트너한테 들킬까봐 수술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서 사실 결심하기가 힘들거든요. 모든 분들한테 질성형 수술이 최고의 답은 아니실 수가 있어요. 물론 필러도 모든 분들한테 했을 때 무조건 다 효과가 좋지는 않으실 수가 있거든요. 되도록이면 수술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 다음 산부인과 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질성형은 사실은 이제 고민이 다르긴 한데요. 소음수는 내가 정말 불편해서 오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게 비대가 있으면 옷을 입을 때도 끼거나 쓸린 느낌이 들고 분비물도 더 많이 껴서 질염이나 방광염에도 취약하게 되시고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화장실에 뒤처리할 때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거나 관계할 때도 말려 들어가서 이제 통증이 느껴지시기도 하거든요. 이런 문제 때문에 소음순에 대해서 알게 되시고 개선하려고 병원을 내원하시게 되고요. 질성형은 나뿐만 아니라 이제 파트너와 관계에 있어가지고 개선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길 때 용기 내서 병원 오시는 것 같아요. 파트너랑 성생활에 있어서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또 노화라든지 출산을 하고 난 다음에 예전보다 이제 질의 이완이라든지 뭔가 질방기라든지 성감의 저하를 느끼실 때 이런 부분을 교정하고 싶어서 병원을 내원하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가 환자분 중에요, 너 진짜 성생활을 정말 많이 했냐, 이게 왜 이렇게 시꺼먼냐, 사실 불고기 같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에 충격을 받고 오시는 환자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도 하나의 이제 잘못된 속설이라고 할까요? 물론 성경험이 많고 승마를 많이 탄다던가 이렇게 이제 마찰이 굉장히 심하거나 자전거를 굉장히 뭐 사이클 선수처럼 많이 탄다던가 이런 경우가 있을 때 또는 출산을 굉장히 많이 반복했을 때 예전보다 착색이 조금 더 많이 되는 경우는 후천적으로 생길 수는 있는데요. 사실은 선천적인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사춘기 겪으면서 여성 호르몬이 나와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외음부의 모양도 많이 변하는데 그때 외음부가 좀 많이 검어지거나 좀 많이 비대가 일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 환자분들 보면요, 질방기가 사실은 별거 아니실 수도 있는데 여자는 더 당황스러워합니다. 그래서 남성분들도 파트너가 이제 삽입을 하고 있는데 막 질방기가 나와서 뿡뿡 소리가 사실 나면 분명히 이게 방구 소리는 아닌데 처음에는 어디서 나냐 이러실 수도 있고요. 이게 이제 관계할 때마다 소리가 나면 삽입이 중단되는 경우도 있어요. 미안하기도 하고 좀 겸염적어서 삽입하고 피스톤 운동을 그만두는 거죠. 그리고 여성인 경우는 이게 질방기가 진짜 평생 이제 한 번 딱 느끼는 순간 멘붕이 오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자존감이 굉장히 떨어지고 다시 다음 관계할 때 질방기가 또 날까봐 안절부절 하시거나 이게 관계에 있어가지고 사실은 분위기를 깨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중할 수가 없고 너무 부끄러워 하셔가지고 관계 자체가 두려워서 관계를 안 하고 싶다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질방기는 사실은 공간이 있어서 나오는 거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질방기 때문에 너무 괴로워서 이제 산부인과 오셔서 또 질 타이트닝 시술 같은 것들을 고려하실 때가 있죠. 근데 또 웃으면서 환자분에 따라서는요, 어머 나오네 하고 즐겁게 파트너랑 나 좀 소리가 또 입이 아니고 거기서 나는 거야 하면서 웃으면서 넘어가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두 분이서 재밌게 위트 있게 그냥 넘어가시면서 아무렇지도 않게 개의치 않고 즐겁게 성생활에 우리 집중하자 이러시면서 집중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부끄러워
필요하신 여성분이 더 많기 때문에 많이 고민을 하시다가 산부인과 오시게 되죠. 저희 병원에서 제일 많이 하는 베스트 3는요, 첫 번째는 소음순 성형으로 이제 말씀드리고요. 소음순 성형은 10대 때 이미 좀 많이 비대가 일어나서 성인이 됐을 때 이제 불편해서 오시게 되는데요. 이 소음순 수술 이제 정상 모양으로 개선을 해놓으면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2주면은 뭐 물놀이나 성생활 시도, 여행 같은 거를 크게 개의치 않고 가실 수 있어서 한번 맘먹고 해놓으면 또 평생 편할 수 있는 수술이라 환자분도 만족도가 높고 저희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는 수술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질 레이저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질 성형을 고민할 때 사실 질 성형 수술을 하게 되면 파트너한테 들킬까봐, 그리고 관계를 못하니까 몰래 하고 싶은데도 결국은 알게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고, 수술이라는 게 되게 무서워서 사실 결심하기가 힘들거든요. 근데 뭔가 질이 이완되고 불편할 때 레이저 시술로도 이게 타이트는 되고 차오르는 느낌이 드시면 환자분들의 만족도가 굉장히 높고 파트너한테 티 안 나게 이제 개선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술법이라고 말씀드려요. 세 번째는 질 성형의 연속성인데, 요즘은 확실히 수술보다는 비수술적인 방법을 많이 선호하셔서 질 필러를 많이 하십니다. 질 모양이 정말 다 다르고 사이즈를 실제로 재보거나 하시면 질 상태가 모두가 다르시기 때문에 한 분 한 분한테 맞게 맞춤으로 꺼진 부위나 깊이를 조절해서 질 필러 시술을 하는데요. 간단한 이제 주사 시술로 즉각적으로 내 몸에 콜라겐을 만들어주는 이런 시술들을 하게 되면 일주일 뒤면 관계 가능하시거든요. 파트너한테 굳이 티나지 않게 몰래 하고는 뭔가 아내가 차 있는 느낌, 이런 걸 느끼실 수 있는 효율적인 시술이라 베스트 3로 꼽아봤습니다. 환자분들이 고민하고 오시면은요, 저희가 질 압 측정도 하고요, 케겔 운동을 어느 정도 압력으로 이제 같이 되시는지 확인을 하는데 안에 공간 체크도 하고 힘을 줘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모든 여성분들이면 사실은 케겔 운동이 어떤 거라는 거를 대충은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실제로 시켜보고 운동을 해보게 하면 못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평소에 안 하고 계시는 분들 많기 때문에 평소에 앉아서도 케겔 운동 할 수가 있고요, 서 있을 때도 항문을 조이거나, 또 소변을 보실 때, 화장실에 가실 때도 소변을 보다가 한번 꽉 참아서 10초간은 유지해 보시는 이런 운동들을 생활 속에서 사실 돈 안 들이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일상생활에서 정말 좀 뭔지 이제 긴가민가 거 모르시는 분들은요, 저희 병원에는 골반 근육 운동 기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운동을 해줍니다. 그래서 운동을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은 꼭 시술이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운동을 시켜주는 그런 장비를 통해서 그냥 가만히 앉아만 있어도 운동이 되게 안내를 도와드릴 때도 있어요. 질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한테요, 우선은 상태를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려요. 모든 분들한테 질 성형 수술이 최고의 답은 아니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가 볼 때는 물론 필러도 모든 분들한테 했을 때 무조건 다 효과가 좋지는 않으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환자분의 상태를 보고 이분이 진짜로 이제 수술적인 개선으로 도움이 되실 건지는 사실 본인이 다 알 수는 없기 때문에 병원에서 초음파도 보고 진찰도 해보고 이제 질 이완도도 측정을 해서 이분한테 가장 좋은 시술이 어떤 건지를 말씀을 드리고요. 되도록이면 수술이 필요 없으신 분들은 필러나 레이저 같은 이제 비수술적인 방법으로도 개선이 될 수 있는데요. 그걸로도 만족도가 떨어지거나 정말 이제 이완이 심한 경우는 수술을 고민을 하기는 하셔야 됩니다. 질 성형을 고민하시는 분들 중에서 좁아져서 타이트해지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한데, 이 타이트해지는 과정이 신경 손상이 되어버리면 그건 정말 안 되거든요. 내 감각이 좋아지라고 타이트닝 시술이나 수술을 고민하게 되시는데요. 그런 부분들은 정말 조심해서 진행해야지 되고, 이런 부분들이 고민이 되시기 때문에 경험이 많은 선생님들을 찾아서 또 상담을 받아보고 많이 해보고 또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들을 고민하시게 되는 것 같아요. 저희도 보면 지스팟이나 이런 쪽은 정말 조심해서 수술 진행을 하게 되고요. 신경이 눈으로는 다 안 보이지만 감각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진찰을 통해서 체크를 해보고 어떤 부위를 설정하고 어떤 시술을 해야 될지 결정하게 됩니다. 수술이든 시술이든 어떤 거든 있을 수 있는 합병증이나 부작용은 있습니다. 그런 부작용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은 최대한 예방을 하고요. 예방하지 못하는 불가항력적인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려요. 뭐 어떤 시술이든 감염이나 염증의 가능성 드물게는 있을 수가 있고, 피가 나서 이제 절제를 하게 되면 피가 고인되던가 출혈이 될 수 있는 가능성들이 있죠. 이런 가능성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느 정도 예방을 하고 처치를 할 수 있는지가 이제 그 병원의 노하우가 될 수도 있고요. 이런 부작용들을 내가 알지만 굉장히 빈도가 낮고 장단점에 대해서 충분히 상의를 하고 내 상태가 실제적으로는 이제 그런
그런 게 생길 확률이 굉장히 적은 걸 알고 진행을 한다면 안전하게 수술을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않는다고 말씀드려요. 소음 수술을 한번 해놓으시면 옛날 크기처럼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근데 우리가 10년, 20년, 30년 계속 이제 지내셔야 되고 소음순 성형수술을 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10대 분들도 제법 있거든요. 이런 분들이 앞으로 성인이 돼서 살아갈 날이 많은데 내가 어떻게 활동하고 뭐 자세로 우리가 뭐 짝다리를 계속 한다던가 어느 부위를 더 많이 쓴다던가 마찰이 어디에 더 많이 일어난다던가 이런 거에 따라서 약간의 변형은 있을 수도 있고요. 30대, 40대 되면서 피부 조직이 약간 얇아지고 이제 좀 늘어나는 노화는 어느 부위나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살성에 따라서 특별히 뭐 자극이 됐을 때 약간 더 늘어나거나 이런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옛날로 완전히 돌아가는 수술은 아니에요. 소음순 성형수술은 병원마다 조금 차이는 있어요. 그래서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뭐 이틀이면은 뭐 출퇴근도 하시고요. 해외에서 오시는 분들은 상태 확인하고 출국하셔도 된다라고 이제 안내를 해드리기도 하고요. 일주일 정도 됐을 때 생각보다는 빨리 활동을 해요. 그래서 일주일 정도 되면 필라테스나 뭐 골프, 간단한 이제 PT 같은 거 정도는 받으실 수 있는 컨디션이 되세요. 그리고 2주 정도 되면은 이제 물놀이라든지 성생활 시도가 가능하시고 웬만한 일상생활로 이제 거의 다 돌아가실 수가 있는데 수술법에 따라서는 좀 진물이 난다던가 레이저로 이제 좀 깎아내는 시술을 하는 경우는 4주에서 6주까지 진물이 좀 날 수가 있어서 그때는 탕목욕이나 성생활이 한 달 정도 뒤라고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요. 질성형 수술인 경우는 보통 성생활을 하는 거는 4주에서 6주 정도로 말씀을 드려요. 근데 이제 질 입구 쪽을 수술을 많이 안 하셨다면 보통은 일상생활 하시는 거는 뭐 2, 3일이면 가능하시게 돼요. 이게 실제로 좋아하시니까 많이 하죠. 은근히 많이 하고요. 진짜 제가 이제 옛날에는 이쁜이 수술 하시는 분들 진짜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뭐 필러나 질 레이저 장비들이 이제 많아지니까 예전보다는 질 성형 수술을 하시는 경우가 이제 적기는 하지만 저희 병원 환자분도 뭐 사실은 질 성형 수술할 때 남편분이 바람이 나서 오시는 경우도 있고요. 남편한테 막 헐거워졌다고 이렇게 한 소리 듣고 진짜 멘붕 이렇게 해서 오시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자존감이 많이 떨어지고 또는 내가 정말 뭐 출산하고 관계를 해봤는데 이건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너무 심하게 늘어났다 이렇게 느껴지시는 경우에 질성형 수술을 결심하고 저희가 진행을 해드리는데 보통은 저희가 수술을 할 때 손가락 2개 넣을 정도로 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제 친구분을 소개를 시켜줬는데 진짜 나 손가락 하나밖에 안 되고 진짜 좁아졌어 이렇게 얘기하시고 손가락 2개가 아니고 하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환자분 소개로 오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희가 질성형은 사실은 이제 뭐 결혼하셔가지고 일정하시다면 얘도 이제 두께라든지 이런 걸 살짝 확인을 하고 진행을 해드리고요. 보통 너무 좁아진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전후가 확실하게 달라져서 그런 부분을 또 소개까지 해주실 정도면은 분명하다고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아직도 우리가 성생활에 있어서는 여성들이 되게 좀 소극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그런 역할을 하고 있고요. 누구한테 이런 성적인 부분을 얘기했을 때 내가 너무 섹해 보이는 거 아닐까? 나를 너무 이상하게 쳐다보지 않을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들 하시거든요. 근데 우리가 건강한 성인이라면 누구나 다 성생활을 대부분은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정상적인 결혼 생활에 있어서 부부 생활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성인 남녀가 만나서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또 고민이 없을 수도 없어요. 이런 고민들을 나 혼자서 삭히고 정말 친하고 뭐 이렇게 좀 성적으로 오픈돼 있는 분이라면 친구나 가족에게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사실은 혼자 고민하시고 요즘 같은 세상에는 우리가 이렇게 SNS나 유튜브 막 보잖아요. 보면서 잘못된 정보나 지식으로 흘러가시는 분들도 있고 이런 경우가 많아서 저도 사실 이제 유튜브로 환자분들에게 좀 더 좀 객관적인 정보를 주려고 노력을 하는데요. 혼자서만 너무 고민한다고 해서 이건 사실 해결된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주변에 좀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친구라던가 자매나 부모님하고 상의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파트너랑 상의할 수도 있고 그런 분들이 없으면 정말 이런 부분들을 많이 본 산부인과 전문의를 찾으셔서 한번 불편한 부분들을 객관적으로 상담 받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다들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나만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한 번씩은 조금 용기를 내셔서요. 혼자서
계속 온라인으로 서핑 하시면서 뭐 어디론가 날아가지 마시고 병원 오셔가지고 한 번쯤 좀 객관적으로 체크를 하고 나만 잘못된 거 아니야 위로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기가 원치 않아서 안 했는데 특히 여성인 경우는 말 못하잖아요. 나 이제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못해서 그냥 계속 슬리스로 지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계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 좀 떨어지고 서먹해지고 서서히 이제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특히 여성인 경우는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 다음 산부인과 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출산을 하고요. 돌 때까지 질이 이제 거의 많이 회복이 되는 시기이긴 한데요. 실제로 그게 100% 회복이 될 것이냐 안 될 것이냐 그 시기에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환자분의 탄력도라든지 또 출산의 방법이라든지 어떻게 이제 과정을 겪으면서 하셨느냐에 따라 가지고 굉장히 달라지고 회복하는 과정도 중요할 것 같은데요. 전후가 너무 다르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진짜 본인도 너무 놀래가지고 저희 병원 오시기도 해요. 그래서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러고 말씀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들은 참 이게 출산을 하면서 많은 변화가 생겨요. 몸의 변화도 생기고 감정의 변화도 생기고 아이를 낳으면서 그 과정 중에 여러 가지 이제 뭐 책임감도 생기고 모성애도 생기고 너무 많은 변화가 생기죠. 근데 이제 부부 관계에는 좋은 변화가 아니라 조금 소홀해지고 좀 안 좋아지는 변화가 생기시면 너무 안타깝죠. 남성분들은 임신한 와이프가 어떻게 될까 싶어서 굉장히 걱정이 돼가지고 관계 시도를 아예 뭐 절대 못 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또 여성분들은 보통 이제 임신이 되면 당연히 걱정이 돼요. 이것 때문에 혹시라도 이제 아기한테 영향이 가는 건 아닐까 싶어서 되게 조심하게 되기는 하는데요. 원칙적으로 우리가 초기에 임신이 되고 좀 안정기로 접어드시면 출산할 때까지 성관계가 제한되는 시기는 따로 없습니다. 예전에는 36주까지로 좀 제한하기도 했는데요. 그런 제한이 없어진 지도 거의 이제 10년이 넘은 것 같아요. 뭐 경우에 따라서는 깊이 삽입되는 후배 같은 건 좀 조심하라고 얘기하고요. 관계하시면서 뭐 출혈이 되거나 너무 깊이 삽입이 되면 통증이나 또는 이제 충격으로 인해 가지고 배뭉침이 생기거나 이런 경우도 조금 있을 수는 있는데요. 또 나중에 배가 많이 나오면 이게 뭐 정리를 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제 관계하시는 거를 축이 옆으로 관계하시는 거 이런 거를 조금 더 좀 추천드리고 산모분이 배가 이제 많이 압박이 되지 않는 그런 자세로 성생활을 또 유지하시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어떤 산모분들은 사실 임신을 했을 때 성욕이 떨어지는 건 아니어서 임신했을 때 오히려 사실은 성욕이 더 폭발했었다고 얘기하시는 분도 있어요. 관계를 하시는 것 자체가 되게 뭐 엄청나게 위험한 행동은 아니라는 거를 또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에서는요, 관계를 끝까지 하는 거를 아빠 사랑을 많이 받는다고 생각해요. 아기가 관계하는 거를 그렇게 많이 막 금기시하거나 그렇지는 않죠. 근데 특히 우리나라가 심해요. 임신이 이제 종료가 되면 수유를 하게 되죠. 그럼 프롤락틴 같은 이제 호르몬들이 나오고 도파민에 관련된 이런 옥시토신 같은 것도 막 나오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제 호르몬의 변화 때문에 사실은 생리가 중단이 되고 억제가 되면서 성욕이 많이 떨어져요. 그리고 아기를 낳고 아기는 뭐 10시간 자나요? 이게 뭐 한두 시간 간격으로 수유를 위해서 일어나야지 되고 하기 때문에 수면 장애가 와서 성생활을 하는 게 체력적으로 너무 힘들죠. 많은 여성분들은 출산 후에 이게 성생활에 대한 니즈도 떨어지고 사실 체력도 떨어지고 리비도가 호르몬적으로도 떨어지기 때문에 관계하는 거를 많이 좀 기피를 하게 됩니다. 그 기간이 너무 길게 되면 어떻게 보면 이제 남편하고의 관계도 약간 서먹해질 때가 있어요. 그리고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안 하면 한 번 할 때 너무 두렵게 느껴지시거나 남편도 어색해해요. 그래서 너무 그 기간이 길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이제 오로가 끝나고 자궁 수축이 이제 완료가 되시면 한 6주에서 8주 뒤부터는 관계를 이제 하실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려요. 그 정도 되시면 이제 자궁문도 거의 이제 닫혀 있기 때문에 감염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게 이제 거의 없어져서 출산 후에 한 6주에서 8주 정도 뒤부터는 성생활을 다시 시작하실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그래요. 성감이 많이 이완되고 특히 이제 뭐 자연분만 했을 때는 아기가 산도를 통과할 때 각도가 있거든요. 이 각도에 따라서 좀 많이 막 눌려지고 이런 경우는 그 압박감 때문에 혈류가 줄어들기 때문에요. 허혈이 되는 시간이 좀 길어지면 신경이 무뎌져서 출산을 하시고 이 감각이 굉장히 좀 무뎌지시는 경우가 사실 안타깝게도 있어요.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출산을 했다 그래서 성감이 엄청나게 바뀌지 않는 경우가 더 많기는 하지만 이완도가 좀 심해져서
서 헐렁헐렁하면 마찰이 덜 되고 이런 것 때문에도 성감이 떨어지고요. 출산 과정 중에 변화 때문에 신경이 조금 손상이 돼서 무뎌지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게 다 변화가 생기실 수는 있는데요. 변화가 없을 수도 있지만 분비물이 나오는 정도가 굉장히 달라지시는 경우도 있고, 예전에 성생활 할 때는 뭐 아무렇지도 않고 괜찮았는데 특히 자연분만 하신 경우는 아래쪽에 회원부가 좀 아물면서 예전보다는 성교통이 더 많이 생겼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안타깝지만 그럴 가능성은 있습니다. 이게 성교통이요, 뭐 주변에 이제 스킨스 셈이라든지 바르톨린 셈이라든지 분비물을 만드는 셈에서 염증이 생겨서 성교통이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이제 항생제 약이나 이런 걸 복용을 하시고 호전되는 걸 기대할 수도 있고요. 또는 이제 출산 과정 중에 어떤 조직이 변형이 와가지고 성교통이 생기는 경우는 교정을 할 수 있다면 변형이 많이 온 부분을 좀 교정을 해서 수술을 하거나 새롭게 좀 원래 있는 이제 해박적인 구조를 맞춰서 교정을 할 수도 있죠. 그렇게 이제 교정을 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물론 원인 불명, 검사를 통해서 큰 이상이 없지만 알 수 없는 경우도 소수는 있습니다. 섹스리스가 어느 순간 돼요. 사이가 분명히 좋아서 같이 밥 먹고 영화 가고 대화도 나누는데 섹스는 안 해요. 왜 안 할까? 서로 니드가 없는 경우도 있게 되고요. 그리고 어떤 한 파트너가 원해서 나머지 한 분이 희생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번 참아주긴 했는데 그분은 그냥 계속 참아줘요. 원래 원치 않는 파트너가 지금은 원하는데도 말을 못해요. 그분이 자기가 원치 않아서 안 했는데, 특히 여성인 경우는 말 못하잖아요. 나 이제 하고 싶어 이렇게 말하겠어요. 그래서 못해서 그냥 계속 섹스리스로 지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이제 어떤 계기가 있는 경우도 있고요. 뭔가 좀 떨어지고 서먹해지고 서서히 이제 변하는 경우도 있는데, 한번 멀어지면 이게 다시 오는 게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어떤 문제 때문에 성생활이 중단이 되었는지를 저희는 산부인과니까 우선은 환자분부터 봐요. 그리고 이제 우리 환자분의 얘기를 충분히 들어보고 지대 상태나 다른 이제 이상이 없는지를 체크를 해보죠. 그리고 우리 환자분들이 또 얘기를 해주세요. 파트너와의 관계가 좀 어떠했는지 이런 거를 진료를 보시면서 또 좀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실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얘기 못 하시잖아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면 파트너 분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굉장히 이제 공감이 되거나 의사라서 객관적인 판단을 하고 그런 입장을 고수해야 되지만, 저도 이제 환자분 얘기를 듣다 보면 객관성을 잃을 때가 있어요. 그럼 데리고 와라. 데리고 와서 내가 얘기해 줄게.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계속 환자분한테 간접적으로 파트너한테 얘기를 해줘요. 같이 오셨을 때 설명을 하면서 환자분한테 얘기 안 하고요, 파트너한테 얘기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분이 알아듣기를 진짜 바라는 마음으로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이후에 이제 환자분들이 오실 때 얘기를 또 해주시죠. 그때 정말 고마웠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도 맑게 못 알아듣는다 이런 얘기도 해주시고, 다 알아들으면은 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이제 사람의 성향이나 이런 거는 참 바꾸기가 힘든데요, 좀 힌트가 될 만한 거를 말씀을 드릴 때가 있어요. 사실 이 파트너는 이런 거를 되게 섭섭해해, 되게 불편하게 느끼고 있어, 그리고 이런 부분이 이렇게 되기를 사실은 바래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이런 거를 여성분들도 보면 맨날 꼬아서 얘기를 해요. 그만 꼬시라고 그 타래를 좀 풀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또 개선이 될 때가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이 노력하셔야 되고요. 저희 병원 우선 오신 분들은 저는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개선을 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관계에 있어가지고 변화가 분명히 생길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럼요. 그게 저희가 또 진료를 보는 것에 있어서 되게 보람이 있고, 저도 이제 뭐 분만을 많이 받고 이렇게 했는데요, 아기를 낳고 잘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을 살아가면서 서로 이성 간의 사랑을 느끼고 파트너랑 같이 연애도 하고 사는 게 인생이잖아요. 우리 환자분 중에서는 남편이랑 관계가 되게 안 좋았었는데 섹스리스 부부였어요. 그래서 관계가 거의 없어가지고 이 환자분이 내가 문제인가 하고 오셔서 뭐 비비브 같은 이제 질 레이저를 하면서 시술하면서 많은 얘기를 나누고 막 했었거든요. 그리고 어느 부분이 좀 어떻게 개선됐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나눴었는데, 그분이 저희 병원에서 시술을 하고요 6개월 만에 임신돼서 오셨어요. 다행히 남편분과의 관계가 너무 좋아지셔가지고 임신에 성공하셔서 이제 아기 상태를 확인하고 싶다고 한 번은 저희 병원 오고 싶다고 오셨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잘 나으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때 따지는 여자 매력 없어요. 말꼬리 물고 자꾸 따지면 매력 없어요. 집요하면 매력 없어요. 단순한 남자들은 질려요. 아무리 예쁜 여자도 계속 똑같은 얘기하고 남성분한테 뭐 계속 집요하게 물어보고
물어보고 그거는 매력이 없어요. 그래서 좀 남자의 마음을 풀어주고 하는 거는 공감해주는 여자 좋은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파트너를 항상 긍정적으로 응원해주는, 칭찬해주는 여성분들이 좋은 것 같고, 어떤 남자가 얘기했을 때 잘한다고 박수 쳐줄 수 있는 그런 여성분들이 매력이 있는 것 같고요. 되게 상냥한 여성분들이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항상 웃고 반겨주고 안아주고 그런 여성분들이 남성분들한테서 사랑을 막 샘솟게 하는 그런 매력적인 여성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말도 중요하고요. 항상 이제 적절한 터치를 잘 해주는 그런 여성분들이 저는 되게 남성분들한테 좀 사랑을 느끼고 되게 사랑을 주고 싶은 그런 여성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성생활에 있어서도 매력을 느끼는 그런 여성은 어쨌든 서로 배려하고 남성성을 잘 지켜주는 그런 여성분들이 사랑을 오래 잘 간직하고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식기 장기는요, 안 쓰면 사실은 노화가 돼요. 그리고 위축이 오기 때문에 특히 여성인 경우는요, 우리가 성생활 거의 안 하면 40대 이후부터는 저희가 질 모양을 보면 되게 약해져 있고 얇아져 있고 약간 쪼그라져 있고 약해요. 그래서 어떨 때는 너무 오랫동안 관계를 안 하시면은 막 출혈이 일어나거나 성교통이 더 심해지는 경우도 있으시거든요. 그래서 적절한 성생활을 하는 걸 사실 산부인과 의사들은요 막 되게 추천해요. 관계를 폐경돼도 해야 된다 막 이런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그리고 나이 많은 선생님들은 그게 제일 좋은 해충약이야 막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래서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 그냥 얘기할게요. 우리가 성인이 돼서 폐경이 되더라도요 할머니 되는 거 아니고요, 중성 인간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여성으로서 평생 이제 여성성을 가지고 사는 데 있어서 적절하게 좋은 이성을 만나고 사랑을 느끼면서 성생활을 하시는 게 정말 중요한데, 스트레스이신 분들이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게 어렵겠지만 산부인과 의사는 이해 못하는, 를 안 하는데 서로 잘 사랑하면서 지낸다? 이거 저희는 거의 이해를 못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아주 뭐 높은 이성을 가지고 플라토닉 러브를 하시는 분들 아니면 대부분의 우리 일반인들은 그렇지 않다. 서로 이해를 하려고 하는 척 하지만 아닐 것이다. 이렇게 저희는 생각을 하고요. 서로 사랑을 나누는 데 있어서 몸과 마음이 같이 가는 게 가장 이상적일 것 같아요. 40대는 또 한참 그때까지도 입시나 육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부부관계가 좀 많이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정말 불륜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사실은 뭐 정말 신상간 이런 경우 병원이 막 떠들썩하게 된 게 뭐 어쨌든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처제랑 하고 언니가 알게 돼서 머리끄댕이를 끄집고 뭐 오셔가지고. 안녕하세요 여러분, 강남 다음 산부인과 원장 산부인과 전문의 김민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아무래도 남성보다는 여성분들의 이유가 더 많을 것 같아요. 폐경이 되시면서 급격하게 질이 노화가 되고 얇아지고 약해지면서 성교통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제 호르몬 변화 때문에 심리적인 변화도 많이 생겨서 짜증도 많아지고 우울증도 생기고 작은 거에도 막 화가 나고 막 이런 부분 때문에 관계가 좀 많이 안 좋아지시기도 하고요. 40대는 또 한참 그때까지도 입시나 육아를 하셔야 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서 이제 부부관계가 좀 많이 중단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오히려 이제 남성분들은 또 사회적으로 한참 이제 일을 하실 때잖아요. 바쁜 시기를 거치면서 서로 이제 관심사가 달라져서 심리적으로도 좀 멀어지고 그러면서 성생활도 좀 많이 멀어지시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호르몬은요 심리랑 몸이랑 다 변하게 합니다. 다 연결이 돼 있고요. 정말 여성 호르몬은 무시무시한 애예요. 우리 여성의 감정이라던가 행동하는 습관이라던가 이런 모든 걸 다 바꾸고요. 폐경이 되실 때 큰 문제 없이 그냥 평소처럼 거의 그렇게 생리만 안 하네 이렇게 지나가시는 분도 있지만 사실은 절반 이상은 안면 홍조라든지 식은땀이 나고 밤에 이제 화장실도 들락날락 거리게 되고요. 관절통이 생긴다던가 미용적인 부분으로는 얼굴에 막 깊은 주름이 지고 피부도 얇아지고 처지니까 너무 슬퍼요. 근데 이제 질쪽도 약해져가지고 위축이 오고 얇아지고 하니까 성교통도 생기고 마르고 그것 때문에 질염도 생기고 보행할 때 불편해지기도 하고요. 그리고 약간 인지 능력도 떨어져서 자꾸 건망증도 생기고 이런 모든 변화들이 이 호르몬 변화 때문에 남성들보다는 여성은 폐경이라는 급격한 이게 전환점이 있어서 그런 걸 계기로 한번 급격하게 변화가 생기시는데 그러면서 가족 간의 관계
관계도 많은 변화를 겪어서 힘들어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뭐 남성분들도 갱년기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여성분들보다는 약간 한 10년 정도 뒤에 테스토스테론이 좀 많이 떨어지는 시기가 오거든요. 남성들은 50대 후반에서 한 60대 정도의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떨어지고, 여성들은 이미 이제 폐경이 통계학적으로는 우리가 수명이 많이 늘었지만 49.7에서 49.8세 정도로 거의 동일하게 매년 나오고 있거든요. 만 50 전후로 해서 폐경이 오기 때문에 그때 이미 호르몬이 확 떨어지면서 많은 변화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남성들은 어느 시점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지만 여성들은 이제 변화가 생기니까요. 남성보다는 여성들이 훨씬 더 이 갱년기를 심하게 조금 이제 변화를 느끼면서 겪고 지나가시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다 찾아올 수는 있죠. 그리고 이제 강도나 이런 거는 개인 차이가 있고요. 보통 이제 폐경이 되면 한 5년 정도 안에 70%는 질건조증이 오세요. 근데 이제 건조한 정도가 누구나 다 좀 건조해지거든요. 근데 그걸 내가 이제 건조하다고 인지가 굉장히 빨리 되시는 경우도 있고 천천히 되시는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서서히 진행돼서 잘 모르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매일 하시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제가 어제 본 환자분은요, 지금 50대 중반이시거든요. 근데 남편분은 4살 많다고 하셨는데 그냥 해주면 매일 한대요. 그래서 조금 이제 절제를 해서 일주일에 2-3번 정도 관계를 하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가 60대 환자분 중에서도 정말 관계를 두 분 다 너무 즐기셔가지고 일주일에 2-3번 이상 관계를 계속 하시는 분도 있어요. 그 아내분은 되게 내가 이렇게 남편의 사랑 많이 받으니까 더 질 관리를 잘해야 돼 이렇게 하시면서 해외 계시는데 매년 찾아오시거든요. 관리를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20대야 뭐 원하는 만큼 하세요. 원하는 만큼 젊음 즐기시고 파트너랑 즐거운 관계를 꾸준히 잘 가지고, 대부분은 부부가 아니라 이제 연인 관계이기 때문에 원하는 만큼 하시고요. 30대시면은 한참 이제 뭐 연애를 하시는 경우도 있고 아기가 어려가지고 열심히 육아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우리가 기본적으로는 그래도 30대는 일주일에 1번 이상은 관계를 하시는 게 보통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40대 되시면 이제 좀 관계의 횟수가 차이가 이제 많이 벌어지기 시작하거든요. 누구는 정말 이제 흥미가 여성분들이 떨어져가지고 1년에 진짜 연례 행사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꾸준하게 관계를 잘 이어가셔가지고 정말 주 몇 회를 하시는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50대가 되면 여러분들이 맨날 많이들 하시는 얘기 있잖아요. 가족끼리 하면 안 된다고 하시잖아요.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남편과 영천인 관계지만 가장 은밀한 관계거든요. 그때 저는 내 파트너랑 새로운 관계를 정립할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육아나 이런 자녀분들을 많이 키우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내가 폐경이 된 다음에도 이게 여성성을 지키면서 파트너랑 좋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시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때도 주 1회 또는 2주에 한 번은 관계를 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60대에도 요즘에 60대를 누가 뭐 할머니 할아버지라고 하나요? 70대에도 그런 얘기하면은 화를 내세요. 그래서 60대에도 정말 건강이 허락하는, 건강의 척도가 산부인과 의사가 보면요 성생활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성생활을 할 때 디스크가 있거나 이런 경우는 사실 잘 할 수가 없잖아요. 저희 환자분들 중에서도 디스크 파열이 돼서 관계를 한 6개월 이상 못 했더니 남편과 서먹해졌다는 말씀도 하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건강이 허락해야지 할 수 있는 굉장히 소중한 행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 우리나라는 평균적인 데이터가 없기는 해요. 근데 해외를 보면요, 저도 옛날엔 안 믿었거든요. 60대인데 평균이 주 2회래요. 대단하죠? 여러분도 주의하시나요? 저희가 볼 땐 내가 60대가 돼도 주 2회 관계를 할 수 있게 건강 관리를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이제 어쩔 수 없이요 불륜으로 오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저희는 좀 환자분들의 비밀스러운 거를 보게 되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비밀 보장도 좀 잘 해드려야지 되기는 하죠. 불륜이라기보다 사랑하는 사람 한 명 더 생겼다, 남자친구가 생겼다 이렇게 얘기하시면 될 것 같고, 정말 불륜이라고 하면 요즘에는 사실은 뭐 정말 신상간 이런 경우 병원이 막 떠들썩하게 된 게 뭐 어쨌든 실제로 있어요. 그래서 처제랑 하고 언니가 알게 돼서 머리끄댕이를 끄집고 뭐 오셔가지고 지금 정액검사 막 해야지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던가, 남편이랑은 스트레스고 남자친구랑은 너무 잘 되고 있으셔서 관리하러 오신다던가, 남편이 이제 외도가 돼서 나 이렇게 더 이상 살기 싫어, 나도 이제 예쁘게 살래 이렇게 하고 지를 한번 새롭게 태어나고 싶어, 다시 젊게 20대로 돌아가고 싶어 이렇게 결심을 하시고 오게 되는 경우도 많죠. 스트레스 부부 중에는 진짜 그 사람은 스트레스가 아닌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배우자랑 평생 같이 살지만 사실은 또 다른 사람한테 매력을
느끼거나 이 배우자한테 관계가 많이 틀어져서 다른 사람한테서 사랑받는 느낌을 가질 때 마음이 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 사람한테 더 멋있게 보이고 예뻐 보이고 싶으셔서 오시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외도라는 거는 산부인과에서는 항상 좀 맞닥뜨리게 되는데요. 저 개인적으로 산부인과 의사 입장에서는 이분한테 외도라 그래서 이분이 진료를 안 볼 수도 없는 거고 이분한테 제가 뭐 어떤 인생에 책임질 것도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 거긴 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냥 옆에서 이분이 지금 어떻게 처한 상황인지를 관찰하고 상의를 드리고 뭐가 더 좋아지고 싶으신 걸까? 의학적인 이제 개선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기는 하죠. 살다 보면 뭐 이런저런 일들이 다 있고요. 의사는 판단을 하는 직업은 아니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항상 환자 편에 서서 그 환자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의학적인 시술이나 정보를 드리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분들의 비밀을 같이 공유하지만 그거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사실 판단하진 않아요. 네, 뭐 만족하시죠? 네, 만족하셔야 됩니다. 저희가 최선을 다하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원하는 뭐 소음순이 아기아기하게 되고 싶어요 뭐 이러신 분들은 소음순 수술도 하시고요. 하얗게 매끈매끈 뭐 이런 거 원하시는 분들은 외음부의 미백이라든지 요즘 정말 많이 하시거든요. 조금 더 핑크빛이나 또 아기살처럼 환하게 좀 관리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고요. 출산도 하고 했지만 나 정말 출산 전으로 너무 돌아가고 싶어 이런 분들은 수술이나 이런 걸 하지 않고도 많이 이완되지 않았다면 뭐 질 레이저라던가 필러 시술로 뭔가 좀 탱글탱글하게 안을 좀 차오르게 도와드리는 시술을 할 수도 있고요. 정말 좀 이완이 많이 심하시고 뭔가 이제 좀 저희가 모양을 새로 다듬어야 되시는 경우는 타이트하게 좁혀가지고 그 전의 느낌을 최대한 좀 살리실 수 있게 저희가 이제 도와드리기도 합니다. 우리가 뭐 남자들은 너무 사정을 안 해도 뭐 사리가 낀다고 하잖아요. 근데 여성들도 사실은 일정하게 성생활을 하시는 게 우리 건강에 생식기 쪽에 뭐 혈류가 잘 가고 이쪽으로도 기능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사실 더 건강한 삶인 것 같고요. 저희가 잘 보면 그걸 안 한다고 그래가지고 뭐 어디 암이 생기거나 그런 건 아닌데요. 좀 건강한 성생활을 파트너랑 공감하면서 잘 하시는 분들이 되게 정서적으로도 행복하시고요. 사회적으로도 활발하게 활동하셔서 잘 지내시고 남편분이나 여성분들이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은 성취도가 높으셔서 사회적으로 높이 올라가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파트너랑 규칙적으로 성생활을 잘하고 교감하는 시간을 잘 가지시는 분들이 결국에는 삶이 좀 더 아름다워지시는 것 같습니다. 갱년기 여성분들은 만약에 건조나 이런 게 심하신 경우는요, 호르몬을 좀 보충하는 것만으로도 한 70%는 개선이 되실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호르몬 치료에 있어서는 내 몸이 괜찮은지 기본적인 뭐 피검사라든가 유방 쪽이라든가 생식기 장기들의 이제 건강 상태를 체크하고 안전하게 이제 복용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호르몬을 좀 보충했을 때 이렇게 위축이나 이런 게 확실히 더 개선이 되고 노화가 되는 속도를 좀 늦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모두가 다 호르몬으로 좋아지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이제 나머지 부분들은 또 시술적으로도 채워줄 수가 있고 레이저라든지 또는 주사 같은 제재로도 재생을 도와드리는 시술들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꾸준하게 필러 시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도 질의 상태라든지 위축을 조금 더 개선을 시키면서 행복하게 50대를 보내실 수가 있으신 거죠. 우리가 모든 호르몬은 어떻게 보면 뇌에서부터 나오잖아요. 뇌하수체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이나 생각이 변하고 이게 뭔가 심리적인 변화가 생길 때 내가 이제 호르몬적으로도 변화가 생기실 수가 있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리비도가 너무 떨어지거나 를 정말 하기 싫어. 그럼 나는 진짜 피하고 싶어. 뭐 이렇게 하실 때 질의 상태를 개선해서 좋아지기도 하고요. 사실은 호르몬을 보충을 하시는 치료를 해서 좋아지기도 해요. 의외로요. 여성들이 성욕이 너무 떨어질 때는요. 남성 호르몬을 살짝 주사를 해요. 그러면은 조금 더 활력이 있게 되고요. 이게 여성 호르몬도 약간 같이 보충하면서 남성 호르몬을 넣어주면 리비도도 올라가요. 그리고 오르가즘도 약간 더 잘 느끼게 되시고 클리토리스도 조금 커지기도 하고요. 환자분들이 땡긴다고 얘기하죠? 그래서 성욕이 막 올라가지고 하고 싶어져요. 그래서 이제 남자친구를 막 만들기도 하고요. 이게 성욕의 해소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막 이렇게 하시는 경우도 있으신데요. 약간 이제 남성 호르몬을 조금 보충을 했을 때 이 호르몬을 이용해서 정말 내가 변하는 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인 거나 육체적인 게 호르몬이 정말 많이 작용을 하죠. 창피함을 좀 걷어내셔야죠. 뭐 어떡해요. 그래서 40대이신 분들은 아직까지
아직까지도 이제 좀 옛날 사고방식이 많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좀 숨기고 서로 얘기하지 않고 이런 시대에 사셔서 이거를 그냥 부부관계인데 또 드러내놓고 남한테 드러내는 게 되게 부끄럽고 쑥스러워 하신 거 어떻게 보면 당연하거든요. 근데 정말 이게 부부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서 둘의 입장 차이를 서로 이해를 못하고 객관적으로 같이 공감해주고 상의할 사람이 필요하다면 사실 좀 잘 상의를 해가지고 병원이나 어떤 심리적인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 골이 너무 깊어지기 전에 교정을 해놓으시면은 이게 이제 좀 고쳐지는데 너무 멀리 가시면 이게 다시 돌아오는데 정말 어렵고 시간도 많이 소요되실 수가 있어요.